패션의류학과 송지은입니다. 본 강의의 주제는 겨울에 어울리는 의류 소재입니다. 본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겨울이라는 날씨에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야 겨울에 적합한 의류 소재, 의류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해서 겨울철 우리 몸의 변화를 알아본 후에 어떤 옷을 입어야 따뜻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겨울 의류에 어떤 소재가 적합한지 의류 소재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겨울철이라는 날씨를 떠올리면 춥죠. 겨울에는 바람도 갑자기 많이 불고요. 이렇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눈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정말 완전 무장을 했죠. 장갑도 끼고 모자도 끼고 잠바도 입었는데 이렇듯 우리는 이제 겨울이라는 좀 추운 날씨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옷도 입고 이 신체 자체도 인체에 뭔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냐면 이 몸 안에 우리의 체온을 인체가 스스로 원활하게 체온 조절을 해서 겨울철에 대비하는 몸이 되게 하는데요. 좀 자세히 볼까요? 우리 몸은 겨울철이라는 날씨에는 이렇게 피부 온도를 변화시켜서 어느 정도의 보온성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외부 온도가 20도일 때는 우리의 신체의 온도가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답니다. 37도가 보통은 기본 체온이죠, 우리 몸에. 37도에서 이렇게 하지 이 말단부로 갈수록 이제 체온이 조금씩 떨어지는데요. 만약에 외부 온도가 20도씨에서 점점 떨어지면 겨울에는 훨씬 낫겠죠. 이럴 때는 몸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몸 안에 있는 피부 혈관을 수축을 해서 우리 몸의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온도가 워낙 낮은데 우리 몸은 안에가 따뜻하면 온도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춥게 느껴지기 때문에 피부 온도를 좀 더 하강시켜서 외부 온도와의 큰 차이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면 피부 온도는 변화를 이렇게 하강을 해서 외부 온도와 갭을 줄이는데요. 그거에도 이제 한계가 있겠죠. 왜냐면 피부 온도를 계속해서 줄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몸이 어떻게 하냐면 산열을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몸이 겨울철에 많이 추우면 몸을 막 떨죠. 이런 식으로 산열을 증가하거나 신부 체온을 이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에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겨울철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인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온성 의류를 착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체가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류, 따뜻한 의류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뜻한 의류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어떤 의류 소재가 따뜻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해서 보온성 의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겨울철에 결국에 보온성이 우수한, 즉 따뜻한 의류를 선택하여 옷 입기를 해야 하는데요. 모든 옷이 다 보온성이 있진 않죠. 여름옷 같은 경우에는 보온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옷이 보온성이 있는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의류에 사용된 섬유가 열 전도율이 높은지 낮은지 그리고 함기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열 전도율과 함기율을 따져봤을 때 겨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보온성이 있는 소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다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기모 소재, 두 번째 본딩 소재, 마지막 패딩 소재입니다. 기모 소재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겨울옷들은 거의 다 대부분 기모 가공이 된 소재를 쓰더라고요. 간단하게 보면 기모 소재는 표면을 이렇게 날카로운 이런 바늘이나 쇠로 이렇게 긁어서 잔털을 일으킨 겁니다. 이걸 기모 소재라고 하는데 정말 요새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돼요. 기모 청바지, 기모 스타킹, 타이즈 이런 거에 대부분 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모 소재 만져보면 표면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솜털 일어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기모 소재고 보온성이 굉장히 좋죠. 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런 코트 같은 거, 울코트 같은 경우도 다 기모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요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이런 플리스, 뽀글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양털같이 생긴 이런 플리스도 다 기모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기 소재 두 번째는 본딩 소재인데요. 본딩 소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본딩 소재는 보통 이렇게 쓰입니다. 기모 본딩, 본딩
기모 팬츠, 그러니까 본딩과 기모가 다 되어 있다는 건데 본딩 소재는 쉽게 말하면 본딩, 붙인 겁니다. 두 개의 다른 소재를 하나의 소재로 붙인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두 개의 소재를 붙이면 당연히 두께감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훨씬 따뜻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겨울철 의류 아이템 하면 패딩인데요. 패딩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딩 소재는 즉 충전재를 넣어 만든 소재예요. 그래서 이 패딩 안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패딩 소재라고 하는데요. 이 충전재의 종류를 알면은 패딩의 소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충전재의 종류는 오리털, 거위털 같은 동물털이 있고 아니면은 천연 솜 아니면은 합성 섬유를 이용한 충전재를 쓰기도 합니다.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일단 가장 많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사실 동물털이죠. 패딩 소재에. 그래서 오리털과 거위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해서 이 오리털과 거위털이 들어있는 패딩을 선택을 할 때는 좀 더 따뜻한 거를 우리가 사고 싶다, 나는 선택하고 싶다 하면은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필파워 숫자를 확인하는 것과 두 번째로 이 오리털, 거위털의 솜털, 깃털 비율을 확인을 하고 세 번째로는 원단, 겉감에 뭘 썼는지, 안감에 뭘 썼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선 필파워는 패딩에 보시면 이런 숫자를 보셨을 거예요. 이 숫자가 800인 것도 있고 900, 700 이런 것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숫자가 높을수록 이렇게 안에 솜털과 이런 그 동물의 털이 많이 들어있고 얘네들이 아무리 압축을 해도 다시 복원되는 힘이 세다는 겁니다. 해서 숫자가 높을수록 더 따뜻하다는 거고 낮을수록 조금 덜 따뜻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실은 이런 800이라는 숫자는 정말 전문 등산인이나 어떤 하드한 아웃도어를 할 때 입기에 적합하고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입을 때는 700 미만의 필파워를 선택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솜털과 깃털의 비율을 보고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솜털이 함유율이 높은 게 훨씬 함기율이 높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해서 솜털과 깃털 비율이 90대 10이라는 거는 최고급으로 평가를 받고요. 80대 20은 우수하다. 이 정도도 굉장히 따뜻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솜털이 더 많은 게 결국에는 따뜻하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요새는 이 패딩에 새로운 변화가 불고 있습니다. 몇 년 됐지만 어떤 변화가 불어오냐면 비건 패션에 지향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오리털이나 이 거위털 같은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털 아니더라도 따뜻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패딩 소재를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소재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개발을 했고 그 시중에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슐레이트, 웰론, 프리마루프트라는 이름의 패딩 소재들인데요. 그러니까 충전재 소재의 이름이죠. 얘네들은 합성 섬유 중에서도 폴리에스터,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한 것들인데요. 실제로 신슐레이트나 웰로, 프리마루프트들은 모두 거위털보다 더 따뜻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보온성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이 신슐레이트는 3M 아시죠? 이 3M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이 충전재인데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겉보기에는 이게 거위털을 썼는지 오리털을 썼는지 합성수를 썼는지 전혀 모르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포니 웰론 패딩 점퍼라고 해서 아까 웰론이라는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 충전재를 넣은 패딩인데 전혀 겨울에 손색이 없겠죠.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동물 털을 이용한 패딩도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최근에는 섬유의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신소재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동물 털을 지향하고 이런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패딩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패딩 소재들은 첫 번째로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크게 비싸지 않고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세탁이 용이합니다. 동물털을 사용한 것들은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실제로 오리털이나 거위털 파카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 안 돼요.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은 동물털이
드라이 클리닝 용제를 다 흡수하기 때문에 보온성이 저하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패딩 소재는 실제로 물 세탁도 가능하고 드라이 클리닝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격적인 면과 세탁적인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진 소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많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겨울에 어떤 옷을 입어야 따뜻하고 어떤 의류 소재를 선택을 해야 따뜻한지 알아보았는데요. 기모 소재, 본딩 소재, 패딩 소재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의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